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세계교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일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외신 기자 300여 명이 사전 등록한 가운데 한국교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총회 취재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 참가 등록을 마친 해외교회 관계자는 현재 약 2,800명에 이릅니다. 국내에서도 9월 30일 기준으로 2,900여 명이 등록한 가운데 한국준비위원회가 10월 4일까지 등록 기간을 연장하는 사이 지원자는 3,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국내에서만 4,000명 이상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중요 인사들도 눈에 띕니다. 201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레이마 보위 여사를 비롯해 세계 성공회를 대표하는 저스틴 웰비 대주교, 시리아와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등 각국을 대표하는 정교회 총대주교들도 총회에 참석합니다. 해외 연합기구와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중요 인사들의 참석도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40개국 349개 교단 대표들이 모이는 총회인 만큼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현재까지 외신 기자 120명, 국내외 언론사 기자 160여 명이 취재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출입 기자들이 수준 높은 보도로 교회와 교인들을 찾아가기 위해 공동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WCC 총회 중앙위원으로 여러 차례 총회에 참석한 바 있는 한국준비위 박종화 준비대회장과 정혜선 사무차장을 초청해 현장 분위기와 중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화 준비대회장은 WCC 총회 기간에는 모든 주제를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WCC의 공식 입장은 만장일치로 채택된다며 무수히 많은 토론 속에 WCC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꼼꼼히 지켜보고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WCC가 전 세계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것을 액션, 결의사항, 결의문은 아니라 서로 상의하는 세션에 가서 델리버레이션에 가서는 이런 게 있는 것은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하고 막 써놔요. 몰랐던 거 알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본총회와 사전대회, 주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일정뿐 아니라 해외 참가자들의 사연과 면면을 소개하기 위한 열띤 취재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총회 현장은 생중계되며 각종 콘텐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전송될 전망입니다. C채널은 WCC 총회 공동 주관 방송사로 이번 총회에 참여하게 되며 WCC와 함께 준비해온 부산총회 어플리케이션을 조만간 선보이게 됩니다. 정말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소식들을 또 짧은 시간 안에 전파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과거와 다르게 이런 방송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또 요즘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WCC 총회를 한국교회에 전하기 위한 눈과 귀가 될 기자들이 긴장감 속에 총회 취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5년 WCC의 역사만큼 의미 깊고 재미있는 소식들이 총회 기간 다양한 매체로 전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자살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 게 되어버렸는데요. 자살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23.4%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과 삶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그림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전시회 생명나무전을 소개해드립니다. 만일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생명의 끈을 놓기 직전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사람들은 누구나 자살하기 전에 한 번은 어떠한 누구한텐가 신호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아이들 안에 더 이상 자살이 이렇게 충격으로 오지도 않는, 그냥 우리 학교에 1년에 한 명씩은 죽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간 것이죠.
크리스천 아티스트 22명은 미술 작품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자살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아이들의 기울어진 정서에서 찾고 그 정서의 균형을 바로잡아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쉽게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작가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처음 시작을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많이 왔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전시를 저뿐만 아니라 22명의 작가분들이 생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지만 정작 아이들에게는 그 문제를 마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깊이 마주할 수 있는 그림 한 점과의 소리 없는 대화를 강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소리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힙합과 같이 좀 강렬한 비트의 음악들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정서가 균형을 좀 잃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균형 있는 정서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고요. 특별히 이 작품들을 통해서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싶고 일상에서 나와서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 침묵 속의 여운들을 좀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대화란 이런 것들입니다. 상품 가치를 잃은 채 채석장에 버려졌던 주춧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반석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버려진 주춧돌에서도 생명이 피어납니다. 어린 양을 통해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겼는데요. 어린 양 앞에 피 묻은 세 개의 못도 보이시나요? 상처가 난 곳에는 치유를 위해 붕대를 감습니다. 살다 보면 못난 상처들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못난 상처들을 싸매고 보듬어주는 사랑, 붕대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림 한 점에는 두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움직임도, 귀를 가득 채우는 음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장 고요하고 적막한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전하고자 하는 소리 없는 대화였습니다. 이 작품을 할 때 저 자신도 너무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저기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혼자 있고만 싶고 어떤 사람들하고 말하고도 싶지 않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빛이야. 너는 생명을 내가 준 생명이 빛나는 빛이야. 빛 대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정말 힘이 났었거든요. 그 그림을 한 점을 제가 그분을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고이 간직하고 그림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주님 영접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끌벅적한 만남도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함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롯이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들의 깊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림 한 점이 아닐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10개 연회 감독들이 감독회장 당선 모효 판결로 또다시 혼란에 빠진 감리교를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동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연회 감독들은 서신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감독회장 당선 모효 판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하나님과 교회 앞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며 회개하고 웨슬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아펜젤러와 하디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감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감리회의 개혁을 이루겠다며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협의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며 혼란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공개하는 영화제를 토론토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민간단체 자유는 오는 25일 제2회 토론토 북한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식량난은 물론 주체사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 10편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엔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물론 북한 사회에 일고 있는 변화를 캐나다 관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북한과 서양의 첫 합작 영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를 개막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 주체 스트롱, 14호 수용소 완전 통제구역, 가족의 나라 등 10편의 영화가 영화제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영화제에서는 감독, 작가, 탈북자들의 강연과 토론회 등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정부의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평생을 논과 밭을 일구며 숲과 마을을 가꾸고 살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방패를 들고 무장한 3천여 명의 경찰 병력과 마주하고 있다며 밀양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강행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그동안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력 확보를 위해 밀양 송전탑이 필요하다고 선전했지만 밀양 송전탑이 없어도 전력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필요한 것은 전력 확보가 아닌 적절한 수요 관리와 에너지 절약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밀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보상이 아닌 생명과 삶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한국 YWCA 연합회는 연합회 회관 앞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저작권협회와 한국교회 음악작곡가협회가 제1회 성가합창곡 창작대회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출품된 148곡 중 50곡을 선별했으며 이번 심사를 통과한 곡들은 오는 11월 23일 열리는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와 순교를 다룬 가스펠 콘서트 남도의 백합화가 전국 순회 공연에 나섰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전남 신안군 섬지방 주민들을 전도해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운 바 있으며 6.25 전쟁 때 순교했습니다. 개혁신학회가 오는 5일 성남 한울교회에서 2013년 가을 학술대회를 엽니다. 학술대회는 개혁주의 신앙과 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며 4개 분과로 나뉘어 총 12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 평창동 예능교회와 예배목회연구원이 오는 7일 제6회 창의적 예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현재 전통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통합적 예배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목회자, 장로 등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예능교회의 통합적 예배 노하우, 시행착오, 경험 등을 나눌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또 23호 태풍 피토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돼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진로가 유동적이니까요. 기상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8도, 서울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쌀쌀했던 날씨가 조금 풀리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